안녕하세요. 컴보선배 스카이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학원에 가는 게 좋나요? 프로그래밍 배우는 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리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 이 부분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놀랬는데, 그 학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컴퓨터 학원 이렇게 말고, 학원이라 함은 뭔가 국비 지원도 있을 것이고, 뭔가 부트캠프도 있을 것이고, 부트캠프는 실무를 알려주는 대학이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약간 고등학생처럼 매일매일 그 학원에 가서 8시간 이상, 뭐 많으면 10시간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계속 수업을 듣고 실제로 스스로 과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좀 길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과정을 부트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부트캠프, 그리고 또 그 외의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는 인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현장 실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래밍 학원에 가는 게 좋나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사바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원에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거는 그거 같은데요. 요즘 제가 읽는 칼럼이 있었는데, 동기부여의 수준이 높은 사람 과 책임의식이 있고 자아성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학원이나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비교적 적더라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 주고 학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뭐 인턴, 현장 실습, 뭐 외주, 아니면 프로젝트 경험, 앱 런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아니면은 방금 말 뭐 현장 실습 인턴,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갈피를 너무 못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스스로 해낸 적이 많이 없고, 동기부여가 쉽지 않고, 다시 말하면 헬스 PT가 없어서 살 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PT가 있어야 살 빼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하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학원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진로는 정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를 너무 방향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얘기한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한 도움, 그리고 뭐 기초 지식과 뭔가 실무적인 약간 연습, 과제 이런 거를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개발자로 진로를 가기로 했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뭔가 구글링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나 뭐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어떻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밍 고수 되는 방법에서 사실은 선배가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믿을만한 선배가 있거나 하면은 그 선배가 좀 제시해주는 방향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방향대로 자기 개발을 해 나가시면은 좀 비싼 돈 안 들이고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없더라도 최대한 저희 컴공 선배 채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게끔 많은 컨텐츠와 그 다음에 강의 영상도 많이 올리고는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선배가 별로 주변에 없으신 분들은 학원에 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들 같은 경우에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학원에서의 그 두 가지, 국비와 부트캠프로 얘기를 해보면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도 많이 가서 수업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약간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강사분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 강사분이 실제로 IT 교육만 하신 분인지, 아니면 교육과 뭔가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교육은 해본 적이 없고 실무 경험이 엄청 많으신 분, 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해 있는데,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만 하신 분은 되게 잘 알려주시겠지만 실무적인 팁을 주실 수가 없을 거고, 두 번째 계신 교육과 실무를 같이 해보신 분이 좀 더 많은 걸 알려주셨던 것 같고, 세 번째 실무만 하셨던 분들은 좀
초기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는 거는 어려워하셨고 그냥 계속 팁만 주니까 팁이 너무 많은데 기초를 좀 쌓기는 힘든 그런 케이스를 봤어서 국비는 좀 복불복이긴 하지만 국비는 일단은 무료잖아요. 무료라서 부담이 적고 좀 도전을 해보기에 장벽이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트캠프도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부트캠프에 비해서 국비가 좀 더 무료기도 하고 기간적이나 부담이 많이 적게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비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즘 떠오르는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부트캠프를 끝까지 수료만 하시면은 실력이 거의 는다고 보장을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강사진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트캠프 확실한 실력 향상을 원하신다면은 부트캠프에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트캠프의 장점은 그런 확실한 실력 향상, 그리고 또 좋은 기업과의 취업 연계,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엄청 빡세다 보니까 중도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 트레이너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 이제 피자와 햄버거 유혹을 잘 이기기 힘드시면은 중도 포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일제인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8시간씩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트레이너가 이제 계속 봐주고 막 이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경우가 있어요. 좀 비싼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취업을 하기 전에 돈을 안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조삼모사하긴 하잖아요. 후불제냐, 환불제냐. 그래서 어쨌든 비싼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을 고르시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요, 사실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학원을 보셔야 할 제일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강사가 좋아야 된다.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커리큘럼이 어떻냐, 그 다음에 기간이 짧다고 해서 더 기간이 배우는 거 짧다. 아니냐,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왔니, 경력, 강사 개발이 카카오 출신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도 필요 없고요. 본질은 뭐냐면요,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내걸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교육과정을 듣고 나서 성장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많은 학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내걸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도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한 건지 아니면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늘게 된 건지를 확실히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비포 애프터가 이제 영어 회화 말하기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못했을 때 증거를 대봐, 이것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수강생 분들의 후기나 아니면 인터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실제로 이런 결과물을 뽑아냈다 라고 이제 하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원에서 이런 졸업생 포트폴리오를 내걸고 있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정성 있는 곳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닌 곳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학원은 이런 본질에 좀 집중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달 할인 이런 거 다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들어가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졸업생들의 인터뷰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후기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한 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댓글 알바나 돈 주고 알바를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학원에서 그만큼 성취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한 그 학원, 국비나 아니면 부트캠프 이런 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좋고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현장 실습이나 인턴이나 뭔가 대외 활동이나 뭔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출시할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잡으세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그게 기회가 너무너무 없다, 내가 너무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데 너무 안 온다 했을 때에
학원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례를 들면은 제리 같은 경우도 IT 산업체에서 개발 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젊은 나이에 그때 폭풍 성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제리랑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제리가 프로그래밍 외주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도 따라가지고 외주를 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고충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턴 현장 실습, 뭐 외주 아니면 앱 런칭 기회 같은 게 있으면은 그 기회를 꼭 잡는 게 스스로의 발전에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마 그 다른 댓글들도 대외 활동 같은 거 뭐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찾나요? 어디가 좋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